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입니다. 뉴캐슬 원정 경기를 앞둔 토트넘인데요. 뉴캐슬이 부상자가 많다고 해서 토트넘이 지난 시즌 6대1 참패를 당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멤버와 전술이라고 해서 승리를 장담하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응원하는 것이지, 뉴캐슬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는 12명이 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토트넘은 이미 방심하다가 1% 우승 희망마저 꺾여버린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3월에 순위 라이벌 아스톤빌라를 원정에서 4대0으로 대파를 시키면서 기적을 포함한 전승까지도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만나는 팀들이 상대적으로 순위가 아래인 팀들이다 보니까 더 긴 연승을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곧바로 일주일 후인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서 충격적인 0대3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운이 없어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실력으로 졌습니다. 풀럼의 미친듯 압박에 선수들이 고전했고, 풀럼의 압박을 풀지 못하면서 위험한 슈팅들을 허용하고 토트넘의 불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오히려 더 침착하려고 하고 더 정확한 연계로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차단되고 전반전이 0대1인 게 오히려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물론 반더벤이 빠지고 드라구신의 첫 선발이었던 건 있지만 드라구신만의 탓이라고 몰아갈 수는 없는 토트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뭔가 상대를 얕잡아보는 자만심에서 일어난 결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흥민의 겨우 찾아온 한 번의 슈팅, 메디슨의 회심의 슈팅이 들어갔다면 분위기는 달랐을 것이고, 엔지 감독이 현재 결정해 놓은 클루셉스키가 아닌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로 풀럼을 처음부터 상대했다면 또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트넘이 풀럼 정도의 압박에 매우 고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벗기지 못하면 뉴캐슬전에서도 풀럼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캐슬의 압박도 최소한 풀럼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선수 레벨이 낮아져서 다행이지, 지난 시즌 뉴캐슬이 토트넘을 상대로 2연승을 했을 때 실제로 숨막혀 봤잖아요. 뉴캐슬은 직전 경기 풀럼과의 경기에서 경기 후반에 한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 원정 경기에서 사실 토트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풀럼이 더 압도를 했고 뉴캐슬은 버티는 듯한 플레이였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이 홈에서도 그럴 리는 없거든요. 토트넘이 풀럼전에서 고전했다는 것을 하우 감독이 99% 참고할 것이라고 봅니다. 수준 높은 팀과 수준 낮은 팀의 차이는 두 가지 정도에서 결정이 나는 듯합니다. 내려앉은 팀에게도 골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팀, 상대의 압박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팀,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건 그 팀이 경기 중 플레이에서도 패스 정확도가 매우 높을 때 가능하죠. 토트넘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할 때는 수준 높은 팀인 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전술을 펼치려고 만들어가려고 하기보단 좀 더 심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후방에서는 빌드업 나쁘지 않죠. 비카리오 골키퍼가 볼을 잡고 빌드업을 해도 요리스와 다르게 안정적이라 느껴지고, 로메로, 반더벤, 포로, 패스 능력도 최상위권이라고 봐야죠. 우도기가 집중력만 잃지 않는다면 역시나 충분히 팀의 보탬이 되는 빌드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마, 비수마가 뭔가 2% 아쉬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소파스코어 전체 평점이 7.07인데 만약 비수마의 평점이 손흥민, 메디슨 정도라면 토트넘이 어떨지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런 면에서 맨시티의 로드리, 아스날의 라이스가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비수마가 토트넘 오기 직전에는 5천만 유로까지 평가했는데 2,500만 파운드로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차라리 더 비싸게 이적료를 지불했으면 플레이도 몸값만큼 했을까요? 지금은 딱 2,500만 파운드 정도의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사르는 때때로 임팩트는 있는데 그래도 벤탄쿠르의 패스 능력이 더 우위라고 보입니다. 메디슨은 말할 것도 없죠. 소파스코어 기준 팀 내 최다 평점은 아직까지는 메디슨입니다. 이건 경기를 뛰지 않았다고 해서 평점이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출전을 했을 때의 평균 평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메디슨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2024년 부상 복귀 후에 단 한 골에 그치고 있고, 확실히 전반기 부상 전 임팩트보다 매우 떨어집니다. 시즌 개막 후 첫 달에는 생애 첫 이달의 선수상도 받고 11경기에서 3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1개 가까이 올렸는데, 최근 9경기에서는 1골 2도움이 전부고 기대 득점값도 초반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건 딱 메디슨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베르너 영입 이후에 지나칠 정도로 양 사이드에서 크로스로 득점을 노리고 있는데, 특히 낮고 빠른 로우 크로스로 골대 앞에서 골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골대 바로 앞이니까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실제로 토트넘은 NG 전술로 자책골 유도 1위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상대했던 팀들이 내려앉은 팀들이어서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일이 별로 없었죠. 아스톤 빌라전에서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풀럼전에서 센스 있는 슈팅이 물병이 아닌 골대 안으로 골이 되었다면 아마 메디슨도 더 좋은 활약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메디슨은 레스터시티에서 리그에서만 2시즌 연속 12골, 10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분명 메디슨의 활용도를 높여줘야만 토트넘의 공격력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뉴캐슬전에서도 아마도 메디슨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최근 손흥민은 뉴캐슬전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메디슨에 대해서 토트넘에 오기 전부터 좋아했던 선수라면서 에릭센과 같은 선수라고 인정했고,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손흥민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메디슨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반감시킨다고 비판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되려면 메디슨이 외대고르급 활약을 해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윙어들, 오히려 패스는 공격수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존슨, 베르너, 히샬리송의 패스나 슈팅 정확도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상상만 해도 좋죠. 우선 갑자기 애들이 킥 능력이 올라갈 일은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고요. 손흥민은 그냥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뉴캐슬전 NG 감독의 경기전 인터뷰에서도 한 기자는 손흥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토트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빅네임이 손흥민이라면서 그를 평가하는데, NG 감독은 주저없이 그는 슈퍼스타고 월드클래스라고 못 박으면서 만약 유럽이나 남미 선수였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더 달랐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손흥민의 보완점은 말할 필요가 없죠. 아니다. 손흥민의 보완점이 있습니다. 슈팅 좀 때려! 30%만 양보하고 좀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캡틴이 더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마다 득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솔직히 기회를 내줘서 동료가 골을 넣을 확률이나 손흥민이 무리한 슈팅, 중거리 슛이 골이 될 확률이나 비슷할 것 같거든요. 손흥민은 전반기 뉴캐슬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올 시즌 유일한 페널티킥 골이었죠. 토트넘은 올 시즌도 어김없이 페널티킥 골이 매우 적습니다. 빅6 중에 꼴찌입니다. 손흥민보다 득점이 1개 많은 첼시 팔머는 페널티킥 골만 8골인데 살라, 사카도 5골입니다. 뉴캐슬이 수비 불안으로 페널티킥을 잘 내주기도 하던데, 이번엔 어떤 골이든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7경기에서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 욕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 포인트를 손흥민이 올려줘야 팀도 챔스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 올리면 거의 지지 않는 거 아시죠? 아니다. 지금은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15골 9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 1개면 프리미어리그에서 3번째 텐텐클럽에 가입되는데, 이건 드록바와 같은 수치입니다. 6번째 선수가 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BBC에서도 손흥민의 뉴캐슬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왠지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드는데요. 뉴캐슬전 이 한 경기로만 손흥민의 득점 순위가 더 오를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밤 8시 30분 함께 응원해 보시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